여러분 안녕하세요. EJU 사이언스TV의 정인선 강사입니다. 오늘은 복소수 네 번째 시간 복소수 연습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자, 3iz-1의 절대값은 z-3i의 절대값과 같다 라고 했을 때 z의 절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값을 이용한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z 절대값의 제곱은 z 곱하기 z 바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공식을 우리는 꼭 이용해야 됩니다. 즉 복소수의 절대값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항상 그것을 제곱해서 풀어준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우리는 3iz-1과 3iz-1의 전체 바 z 플러스 3i와 z 플러스 3i 전체에 바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를 두게 되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 부호를 바꾼다? 네, 허수 부분에 부호를 바꾼다라고 합니다. 절대 뒤에 있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1의 부호를 바꾸시면 안 되겠죠? 앞에 있는 i가 들어있는 이 허수의 부호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z 역시 우리는 복소수다라고 우리 정의했기 때문에 복소수 z에 바도 붙여주셔야 되겠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z 플러스 3i와 z 바의 마이너스 3i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개를 하면 다 곱해서 9z z바 이렇게 곱하면 3iz 이렇게 곱하면 3i z바 그리고 플러스 1 z z바 마이너스 3iz 플러스 3i z바 그리고 플러스 9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각각 마이너스 3iz, 3iz바를 없애주시고요. 자, 나머지를 정리해 보면요. 자, 여기 8zz바는 8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zz바는 z 절대값의 제곱이고 그것이 1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루트를 취해서 z 절대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1이다라고 하는 값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네요. 자, 선생님, z 절대값의 제곱을 루트를 씌우면 루트를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 모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자, z 절대값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치는 항상 우리 양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 마이너스의 값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은 플러스의 값만 해당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답은 z 절대값은 1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알파, 베타가 복소수다 라고 합니다. 이때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는 2의 값을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는 0일 때 알파 곱하기 베타 그리고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의 아타이오 모토메어 값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절대값이 나오고 그 합이 나온 상태에서 두 개의 곱 그리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과 같은 각각의 거듭제곱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는 복소수의 특징도 이용하지만 우리는 곱셈 공식의 특징도 이용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복소수의 특징 알파 절대값의 제곱은 알파 곱하기 알파 바 는 어떤 k라고 하는 제곱의 값이 나온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알파 곱하기 알파 바라고 하는 식에서 알파를 넘겨서 알파 바라고 하는 것은 알파분의 k제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는 곱셈 공식에 의해서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알파 절대값은 2라고 하는 의미에서 알파 절대값의 제곱은 알파 곱하기 알파바는 4가 나오고요. 여기서 알파를 넘겨서 알파 바라고 하는 것은 알파분의 4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베타 절대값은 2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베타 절대값의 제곱은 베타 곱하기 베타바는 4, 즉 베타바는 베타분의 4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각각 나온 이 알파 바와 베타 바를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는 0이다라고 하는 값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양변에
바를 씌워줘도 등식은 성립하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바는 마이너스 2의 바, 즉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바는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로 각각으로 나눌 수 있다는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2의 바는 그대로 실수 2 마이너스 2가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면 알파분의 4 플러스 베타분의 4는 전체 알파 베타분의 4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다시 여기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약분을 해주신다라고 하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값은 전체 4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4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의 값을 각각 대입해 주면 16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까지 했던 복소수에 대한 성질 모든 것을 바로바로 꺼냈을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문제를 보시고 복소수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질문은 아래에 주소로 연락주세요. 그러면 안녕!